근데 꼭 이런 문화라고 하더라도 다 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높은 사람일수록 술 문제,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경 선생님께서 술에 대해서 좀 다양한 연구들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이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성격, 어떤 성격이 더 위험하고 어떤 성격은 좀 덜 위험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거랑 이제 요즘의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랑 실제로 알코올 사용 장애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정 선생님은 알코올 사용 장애 라고 하면은 유병률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겪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창 전공의 때 알코올 환자분들을 열심히 보고 공부할 때랑 진단명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이랬었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변하면서 그 진단 기준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솔직히 비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술 좀 좋아하는 사람들 다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 보통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다른데 한 10% 정도 내외라고 되어 있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11%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좀 더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평생 살다 보면 한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이런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한다. 알코올로 인한 삶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어떤 술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랑 되게 관련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다 같이 힘들 때는 아무래도 술을 좀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전이랑 다르게 술 어떤 문화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좀 달라진 게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진짜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술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혼술을 주제로 만든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도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혼술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게 혼술이 는 게 코로나19 그 시기를 경험을 하면서 그전에는 뭐 회식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 되게 잦아졌는데 이제 그 사람을 못 만나면서 이제 혼자 술을 한 번, 두 번 하고 이게 괜찮구나 라는 걸 알다 보니까 진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혼술이 실제로 어떤 알코올 사용 장애랑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비교적 되게 확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옛날에 이걸 인터뷰에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이제 만든 적도 있었는데 혼술이 위험하다는 거를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엔 그렇게 몰랐어요. 사실 덜 위험해 보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캔 홀짝 떼다 자는 게 뭐가 위험한가, 아마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 혼술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를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막상 사람들하고 마시면은 좀 브레이크 강제로 걸릴 때가 많아요. 자, 이 정도 하고 헤어지자. 아니면은 같이 안주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술에 집중하는 게 좀 줄어들 때도 많은데 혼자 마시다 보면 홀짝홀짝 하다가 이게 더 늘어나고 뭔가 삶에 더 녹아든다고나 할까요? 회식 이런 것들은 다 되게 번거롭고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에 녹아들어온 혼술은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에 더 위험해지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 18세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15,000명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세 때, 뭐 20대 초반에 뭐 혼술한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알코올 사용 장애는 얼마나 또 발전을 하는지 이런 거를 봤더니 어렸을 때 혼술을 경험한 사람이 30대 중반에 그런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은 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술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술은 안 합니다. 저는 혼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근데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마셔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저는 술 자리에서만 마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술자리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혼술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아니죠. 뭐 적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술이 알코올 사용 장애랑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달라지는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종류들을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소주만 먹었다면 언젠가부터는 와인도 먹고 위스키 막 사람들 오픈런한다는 얘기도 듣고 소주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뭔가 예전에는 소주 그 자체만을 즐겼다면 점점 도수도 낮아지고 거기에 향 같은 거, 맛을 내는 그런 술도 많아지고 좀 다양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술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전략인 걸까요?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예전에는 남성들 위주의 타겟이었다면 점점 여성 그리고 좀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젊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분명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힙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저도수의 술을 마시는 거나 좀 맛이 나는 이런 술을 마시는 게 좀 실제로 알코올 사용장애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 옛날에 저희랑 굉장히 친한 한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낮아진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400병을 구매를 하셔서 집에 지하실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끔씩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빨간색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남녀를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여성분들은 그건 좀 너무 세다면서 싫어하시고 향이 나는 술이나 이런 걸 더 선호하신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즘 술 트렌드의 변화 속에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이 음주 문화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코올 사용장애로 이렇게 발전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1년 동안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는데 보통 이제 남성이랑 여성 비교했을 때 원래 남자가 한 2배 높죠. 그러니까요. 네. 2배 이상 높잖아요. 근데 30대 여성의 경우에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유병률을 추월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수가 낮아지는 것도 이 알코올 사용 장애랑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통계 결과가 있는데 이제 도수가 1도 낮아질 때마다 어떤 이제 처방 건수 있잖아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어서 우리가 이런 처방을 냈습니다. 라고 이제 다 올라가죠. 그런 게 이제 뭐 20% 이상 꽤 는다. 이런 술 1도 떨어질 때마다 그게 20%씩 는다? 네. 물론 이제 뭐 꼭 요인이 저도수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낮은 도수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을 아무래도 자주 마시게 될 수도 있고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실 수도 있죠. 덜 취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마시게 되고 더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저도수의 술을 마시는 거 혹은 뭐 어떤 맛있는 술을 마시는 거 그리고 혼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알코올 사용 장애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꼭 이런 문화라고 하더라도 다 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네.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아예 정말 그러신 것 같았어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유전적인 차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많이 듣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너무 싫었다. 근데 술 마셔보니까 내가 술을 너무 잘 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분명히 타고난 유전성이 있고요. 아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또 위험한데 이제 알코올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위험하고 어릴 때부터 술 마시는 경우가 이제 위험하죠. 이 유전적인 이런 알코올에 취약한 분들이 어릴 때부터 술을 더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셔도 안 취하고 술 잘 마시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이름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격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이런 유전적인 기질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는데 이 성격 특성이랑 알코올 중독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 그런 이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연구에서는 빅5라는 성격 검사를 했는데 빅5 5개 항목으로 사람 성격 나누는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네, 성실성.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성격 검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술 문제,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성이라는 거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얼마나 좀 쉽게 느끼는지를 보는 항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영상 촬영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래 뭐 수고했다 가서 이제 뭐 발 씻고 잘 자자 이러고 갈 수 있는데 신경성이 좀 높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거기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왜 우리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준비를 그렇게 했지? 직장에서 잔소리 들어도 이 생각이 잘 끊기지가 않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다 까먹는데 그래서 가서 이 생각이 끊기지 않으니까 뭔가 기분 좋을 게 필요해요. 안 되겠다 오늘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불안을 자주 느끼는 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신경성 높으신 분들이 술을 잘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술자리를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가기 전부터. 아, 내가 분위기 잘 맞출 수 있을까? 리액션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막 술을 마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뵀던 분 중에는 회식 자리에 항상 30분 정도 먼저 가서 혼자서 미리 한두 병 정도 마시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흔히들 되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취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꼭 그렇지 않아도 조금 소심하고 사람 만나기 힘들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좀 이 술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소심해 보이기도 했던 분들이 술자리에서만 목소리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혼술로 엄청나게 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또 공허함이나 이런 외로움 잘 느끼시는 분들, 만날 때는 되게 즐거워.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공허한 거죠.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이제 집 가는 길에 편의점 들르시는 거죠. 그래서 술 한 잔 사서 이제 마시다 보면 그게 또 2차적으로 어떤 알코올 사용 장애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성 중에서 충동성이랑 적대감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 점수가 높으신 분이 이 술로 인한 문제 행동, 그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술을 나왔어요. 마셔도 평소에 좀 쌓여있는 것도 있는데 적대감도 있는데 더 충동적이니까 전두엽 마비되면서 더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할 때 어떤 내성, 금단, 갈망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잖아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냐, 네. 똑같이 술을 먹어도 그냥 적당히 마시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출근하냐, 아니면은 포금을 해서 그 자리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하냐, 포금을 해서 다음날 출근을 못하냐는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요 문제에 어쨌든 이 신경성 항목이 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외향성 성격 이제 항목 중에 자극추구 성격이 있거든요. 요 성격 점수가 높은 경우에 술 문제랑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극 추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중독에 좀 취약한 면이 있고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새로운 술 나온 거 보면. 아, 그렇죠. 요즘 또 술들 연예인 마케팅 같은 걸 워낙 많이 해가지고. 성시경 씨 뭐 술 나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극 추구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자극추구 그 기질이 높은 사람은 어렸을 때 술 마시는 확률이 또 높죠.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저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 했을 때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어떤 이제 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술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성실성? 이 성실성이랑 우호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술 문제, 또 어떤 문제 행동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같이 술을 마셔도 다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를 예방해주는 성격인 거겠죠. 성실하니까 막 힘들어도 출근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알코올 사용장애까지는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성실성 중에서는 신중함이랑 책임감, 우호성 중에서는 수능성이랑 솔직함, 이런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이게 높으면 이제 술 문제가 좀 적다라는 거겠죠. 네, 오늘 이 술 문화랑 사람의 성격과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소주 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혼술을 하면 할수록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서 이런 신경성이 높은 경우에, 자극 추구의 어떤 이제 성향이 높은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려봤는데요. 내가 이런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이런 혼술이나 낮은 도수의 술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